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있었던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9세기의 유럽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의 유럽은 크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양이 많아서 쌤이 미리 빈칸을 좀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하고요. 이 주도를 바탕으로 빈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 빈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들의 명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당연히 오스트리아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네, 독일이죠.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1814년부터 15년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빈 체제가 무엇이냐? 바로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수립이 되면서 기존의 흐름이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게 이 빈체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있고요. 독일의 브루젠샤프트 운동,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단의 활동 등이 있었고요. 근데 그리스가 여기에서 독립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여기 그 그리스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나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19세기 초반에 독립을 이루게 되고요. 또한 19세기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볼리바르라든지 산마르틴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멀로 선언을 통해서 왜냐하면 대륙이 다르잖아요.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기존 식민지와 보력을 인정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니네도 간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멀로선언 연도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823년, 그게 19세기 초반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럼 이 자유주의의 흐름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살펴볼 이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 다시 복고가 되니까 얘네들이 보수적으로 이제 반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샤를 10세라는 사람인데 이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억압하니까 이 샤를 10세를, 왜냐면 기존의 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샤를 10세를 추방하고 루이 필리프가 즉위를 하면서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띤 7월 왕정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샤를 10세가 탄압을 했는가를 보면 여기 보면은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인 샤를이라고 얘기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정기 발행물의 발행은 자유는 정지된다라고 하면서 언론을 탄압한 모습을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2월 혁명은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면은 그 7월 왕정 루이 필리프가 더 보수화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선거제가 실시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두 번째 공화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나폴레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혁명 때는 입헌군주제, 2월 혁명 때는 공화정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빈 체제가 붕괴가 된다. 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걸 보고 나서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발생을 하게 되면서 메테르니가 몰락이 되고 유럽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점점 넓어지게 확산이 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자, 그렇다면은 또 여기 보면 또 제2제정이 나와 있네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네. 네. 제2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게 1852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나폴레옹 3세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뻘짓들을 하게 됩니다. 왜? 대표적으로 이런 프랑스와 프로이센 옆에 있는 전쟁에서 패배, 대외 팽창 정책, 그리고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했으면 기억하겠지만 뭐 아편 전쟁에도 참여하고 뭐 여기저기 전쟁에 막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다시 제2제정이 무너지고 제3공화정이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지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자유주의 개혁을 했는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종교적 차별,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영국 혁명 있을 때 있었던 심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사법, 요게 뭐냐? 비국교도, 국교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관직, 공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폐지를 했으니까 이 폐지로 인해서 공직을 허용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영국은 종교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선거법이 개정이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노동자의 참정권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합니다. 이 인민헌장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제2차, 3차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점점 유권자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있습니다. 공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는데 이 공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물법은 수입, 곡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게 있느냐?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산업혁명을 다룰 건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가 팽창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된 것이지요. 넘어가지요. 자, 러시아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러시아는 데카브리스트라는 친구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 청년 장교들이 입헌 군주제 요구를 했는데 요거는 실패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정이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는 제정국가였기 때문에 황제 입맛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얻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발트해 진출도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크림 전쟁 같은 경우에는 1853년부터 56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고자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해방령을 발표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살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브나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농민 계몽을 하기 위한 사회변혁 운동이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무관심하고 정부가 탄압하고 근데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이 되면서 오히려 더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역으로 가는 러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선생님 색깔을 바꿨어요. 이건 뭐냐? 여기는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통일을 함으로써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탈리아는 여러 왕국이나 교황령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민족의식이 자극이 되고 또는 마친이나 가리발디 같은 민주개혁 운동을 했지만 실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샤르데나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이 카보우르와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보우르는 이제
그 재상이었고요. 외교 정책을 통해서 카부르가 이렇게 나아가는 입장이었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 프랑스가 지원을 합니다. 왜? 프랑스 아까 얘기했지만 루이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가 여러 가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카부르가 통합을 하게 되고, 가리발디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해서 샤르데나 왕국의 헌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에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고, 베네치아와 괴항역까지 점령하면서 통일을 완성해서 지금의 장화시는 모습과 같은 이탈리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40개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중심의 연방체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관세 동맹을 통해서 프로이센이 주도한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를 하면서 경제를 통합을 시켰고요. 이 통일 논의 방안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통일 방안,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이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이겼죠.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 이겼죠.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고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고,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한 시기는 1871년이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죠. 자, 유럽의 민족주의가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해방과 독립,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분열된 민족의 통합, 독일, 이탈리아에 나와 있고요. 셋째가 바로 통일을 이룬 민족 국가의 경우 발전과 팽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게 제국주의로 연결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미국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네요.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거겠죠. 네, 미국이 발전을 합니다. 미국은 다른 색깔로 볼까요? 미국의 다른 대륙이니까요. 독립 후에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서부 개척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크레이지 호스의 마지막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인디언, 미국의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지금의 미국인의 관점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도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 좀 실어봤습니다. 넘어가죠. 미국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게 이 바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남부와 북부,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도가 굉장히 남과 북부가 기후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노예제 반대하며 보호무역을 원하고 그리고 연방주의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같은 경우에 대농장 그리고 노예제에 대한 찬성, 자유무역을 원하고 아예 권력을 나눠주는 분권주의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 보면 나오시죠? 섬유랑 철 생산량 이 차이 나는 거, 그리고 하지만 면화 같은 게 남부가 엄청 크다는 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노예제를 폐지하고 연방주의 주장한 즉 북부 지역의 주장을 받아들인 링컨이 대통령을 당선이 되니까 남부주가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발발하게 되고, 링컨이 그 유명한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186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령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 북부의 승리로 인해서 미국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 대륙 횡단 철도가 이렇게 부설이 되면서 미국의 산업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있었던 거 뭐 있었죠? 바로 빈체제.
빈체제 이전으로 돌리자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돌아가는 게 안 됐죠. 자유주의 운동으로서 7월 혁명, 2월 혁명이 있으면서 이 빈체제가 깨지게 되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으로 이제 자유주의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빈체제에 대한 반발로 그리스의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빈체제인 국가들이 지원해 줬었다. 왜?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운동으로서 이제 여기 있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중심이나 독일, 얘네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하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떨어지고 왜? 재정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남북 전쟁, 그다음 그 전에 있었던 멀로 선언, 그리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이 나라들은 국가별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대주제 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